그해 초봄, 태호와 지연은 지연의 제안으로 아파트 단지 내 가족 캠핑클럽에 가입했어요.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이웃들과 친해지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태호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지연이 열심히 설득하니 따라 나섰습니다. 클럽 모임은 매달 주말에 가까운 산이나 호수로 캠핑을 가는 거였고 처음엔 가족들끼리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연은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사람들과 대화도 적고 항상 집안일에만 집중하는 타입이었죠. 그런데 클럽에서 민준을 만나고 나서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준은 40대 중반쯤 된 남자로 말솜씨가 뛰어나고 특히 여성 회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는 웃으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었죠. 첫 모임에서 민준은 지연을 보자마자 형수님, 여기서 뵙게 되다니 반갑습니다. 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태호는 그 호칭이 너무 친밀하게 느껴져서 속이 좀 불편했어요.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왜 형수님이라고 부르는지 그게 이상하게 들렸죠. 태호는 그날 저녁 캠핑장에서 민준이 지연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준은 형수님, 이 캠핑 생활이 처음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텐트 치는 법부터 알려드릴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지연은 평소답지 않게 웃으며 아, 네. 고마워요. 민준 씨라고 대답했어요. 태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살짝 답답해졌습니다. 지연이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지연의 습관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아침에 간단한 도시락만 싸던 그녀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 복잡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죠.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까지 정성 들여 준비하는 거예요. 태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해? 피곤할 텐데라고 물으면 지연은 클럽에서 나눠 먹으려고 아이들도 좋아할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태호는 주방에서 특별한 상자를 발견했죠. 그 안에 든 음식은 다른 것들보다 더 신경 쓴 티가 났어요. 고기 반찬에 채소 장식을 하고 작은 메모까지 붙여놓은 거였어요. 캠핑 당일 그 상자를 민준이 받아가는 걸 봤습니다. 민준은 상자를 열어보자마자 와, 형수님.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지연은 수줍게 그냥 전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서요 라고 말했죠. 태호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전에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하고 의아해했어요. 그 상자가 왜 따로 준비됐는지, 왜 민준만 그걸 받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두 번째 캠핑 때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클럽 규칙상 각 가족이 자기 텐트를 치는 게 원칙이었죠. 그런데 민준이 새로 오신 분들 도와주자고요. 형수님, 제가 같이 텐트 쳐줄게요. 저 혼자 치는 거보다 둘이 하면 빨라요. 하면서 지연 쪽으로 다가왔어요. 태호는 아이들 챙기느라 바빴는데 멀리서 보니 민준이 지연과 함께 텐트 폴대를 잡고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지연은 민준 씨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서툴러서 천라고 말하며 따라갔어요. 그날 오후 태호가 다가가서 여보, 텐트 다 쳤어? 라고 물으니 지연은 응, 민준 씨 덕분에 빨리 끝났어. 고마워, 민준 씨라고 대답했죠. 민준은 별 말씀을요, 형수님. 다음에도 도와드릴게요 하며 윙크를 했어요. 태호는 그 윙크가 신경 쓰여서 저녁 내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지연을 도와주려는 건지.
그 속내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진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캠핑장 텐트 안에서 가족이 함께 누워 있는데 지연의 핸드폰이 계속 진동으로 울렸죠. 보통 지연은 핸드폰을 바로 확인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화면을 아래로 엎어놓고 무시했어요. 태호가 누구야? 왜 안 봐? 라고 속삭이듯 물었어요. 지연은 눈을 감은 채 클럽 단톡방이야. 그냥 일상 이야기일 거야.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태호는 그 태도가 평소와 달라서 더 신경이 쓰였어요. 핸드폰이 또 울리자 지연이 슬쩍 몸을 돌려 핸드폰을 더 멀리 밀어놓는 걸 봤습니다. 그 밤 태호는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핸드폰을 그렇게 숨기려는 거지? 클럽 단톡방이라면 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두는 거야? 그 작은 행동이 태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호는 지연을 힐끔 봤어요. 지연은 창밖을 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태호가 어제 밤에 단톡방 뭐라고 왔어? 라고 물은 이지연은 그냥 다음 모임 일정 이야기야. 별거 아니야 라고 짧게 답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그 대답이 건성으로 느껴졌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 지연이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평소엔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가는 그녀였는데 그날은 꼭 챙겨갔어요. 태호는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클럽 가입 후 지연의 변화가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죠. 그 주 중에 태호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날 밤 일을 떠올렸어요. 민준의 그 친밀한 호칭, 특별한 음식 상자, 텐트 도와주는 일, 그리고 핸드폰 알림. 모든 게 연결되는 듯 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지연이 저녁을 차리는 걸 보며 태호는 요즘 클럽 재미있어 라고 물었어요. 지연은 아이들도 좋아하고 너도 더 참여해봐라고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태호는 그날부터 지연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의심으로 커져가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태호의 불편함은 점점 커졌어요. 클럽 모임 전에 지연이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게 보였죠. 평소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이제는 예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나가려 했어요. 태호가 오늘 좀 차려입었네 라고 하니 지연은 그냥 캠핑 가는데 편한 옷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그게 민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임 당일 민준이 지연을 보자 형수님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그 옷 잘 어울려요. 라고 칭찬하는 걸 들었어요. 지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마워요 라고 말했죠. 태호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다른 남자의 칭찬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캠핑 준비 중에 지연이 핸드폰을 들고 웃는 걸 봤어요. 태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지연이 재빨리 화면을 끄는 거예요. 뭐 봐? 라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야. 클럽 사진이야 라고 했어요. 태호는 그 순간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민준과 관련된 일일 거야. 그 의심은 태호의 일상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출근해서도 집에서 쉬어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지연이 저녁에 늦게 잠드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태호는 한 번 몰래 지연의 핸드폰을 확인해 볼까 생각했지만 아직 그럴 용기가 안 났어요. 대신 클럽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죠. 다음 모임을 기다리며 태호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직접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클럽의 다음 모임이 5월에 잡혔죠. 이번엔 글램핑으로 편안한 숙소가 있는 캠핑장이었어요. 태호는 출발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연의 행동을 가까이서 지켜볼 작전이었어요. 차 안에서 태호가 이번엔 재미있게 보내자. 아이들도 기대하네라고 말하니 지연은 응, 나도 그래. 민준 씨가 좋은 곳 추천했어라고 대답했어요. 태호는 그 이름이 나오자 속이 쓰렸지만 아무 말 안 했죠. 글램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나니 오후가 됐어요. 태호는 일부러 텐트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아야 하며 허리를 부여잡았죠. 허리가 갑자기 왜 이러지? 아까 무거운 짐 들었나 봐라고 중얼거렸어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괜찮아? 누워있어. 내가 나머지 정리할게라고 했죠. 태호는 미안해 여보. 너 혼자서 힘들 텐데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라고 말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준 씨가 근처에 있네. 불러볼까? 라고 물었어요. 태호는 속으로 역시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지연이 민준을 부르자 그는 바로 달려왔어요. 형님, 어디 아프세요?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텐트 정리라면 제가 전문이에요. 하며 웃었어요. 지연은 고마워요, 민준 씨. 태호가 허리를 다쳐서 라고 설명했죠. 태호는 텐트 안에서 누워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준이 물건을 옮기며 지연과 가까이 붙어 일하는 게 보였죠. 형수님, 이건 여기 두는 게 좋겠어요. 제가 들어볼게요. 하면서 민준이 지연의 팔을 스치듯 만지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연은 피하지 않고 아, 네. 그렇게 해요라고 대답했죠. 태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민준이 정리 끝나고 형수님, 이제 됐어요. 형님, 쾌유하세요. 하며 가는 걸 보며 태호는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빨리 동의하는 거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저녁이 되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클럽 회원들이 비가 오네, 빨리 숙소로 들어가자 하며 흩어졌죠. 각자 글램핑 룸으로 돌아갔어요. 태호 가족은 작은 룸에 모여 있었는데 지연이 아이들 데리고 샤워실 가서 씻을게. 비 맞았으니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태호는 나도 같이 갈까? 라고 했지만 지연은 괜찮아. 너 허리 아프잖아. 쉬어라고 대답했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니 태호는 불안해졌어요. 왜 이렇게 늦지? 샤워실이 멀지도 않은데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허리를 부여잡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 비를 맞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데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다른 글램핑룸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어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창문 가까이 가서 안을 들여다보니 지연과 민준의 실루엣이 보였죠. 둘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 웃으며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민준 씨, 오늘 고마웠어요. 태호가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민준은 형수님,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하며 손을 뻗는 듯 했어요. 공기가 고요하고 그 둘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태호는 심장이 쿵쾅거렸죠.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룸 안이 깜깜해졌죠. 태호는 멈칫하며 숨을 죽였어요. 뭐야 이게? 하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비 때문에 아무도 안 보였어요. 지연이 아이들과 돌아온 건 그로부터 10분 후였죠.
미안, 샤워실에 사람 많아서 늦었어라고 말했지만 태호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머릿속에 그 장면이 맴돌았죠. 왜 그 룸에 있었지? 불이 왜 갑자기 꺼졌지? 증거는 없지만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지연의 변화가 더 뚜렷해졌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기 시작했죠. 화장품 가게에 가서 새로운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을 샀어요. 요즘 피부가 건조해서라고 핑계대지만 태호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지연이 립스틱을 바르며 이 색 어때? 라고 물으면 태호는 예쁘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누굴 위해 이렇게 꾸미는 거야? 했어요. 옷장도 변했죠. 원래 편안한 바지와 블라우스만 입던 그녀가 타이트한 청바지와 몸매를 드러내는 탑을 사왔어요. 심지어 짧은 스커트까지 결혼 후 한 번도 안 입던 스타일이었죠. 태호가 그 스커트 새로 산 거야? 좀 짧지 않아? 라고 하니 지연은 요즘 유행이래. 한번 입어보려고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태호는 그 웃음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기대감이 섞인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미소였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새로운 향수였어요. 원래 지연은 가벼운 플로럴 향을 썼는데 이제는 달콤하고 자극적인 무스크 향이 났죠.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그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태호가 새 향수 샀어? 냄새가 강한 애라고 말하니 지연은 응, 친구 추천으로. 어때? 좋아? 라고 물었어요. 태호는 좀 달라. 전에 거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대답했지만 지연은 신경 안 쓰고 뿌리며 나갔죠. 그 향수는 클럽 모임 날에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태호는 그 향이 민준을 위한 건지 의심했죠. 저녁에 지연이 핸드폰을 보며 웃는 걸 봤어요. 뭐 재미있는 거 봐? 라고 물으니 아, 그냥 SNS야 라고 대답했지만 화면을 재빨리 끄는 게 보였어요. 태호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지연의 등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변한 거지? 그 글램핑 밤의 일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후 쇼핑몰에서 지연이 또 화장품을 사는 걸 봤어요. 태호가 따라가서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사?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죠. 지연은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나도 좀 젊어 보이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 숨겨진 흥분이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지연이 새 옷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걸 봤죠. 이 옷 어때? 클럽 갈 때 입을까? 라고 물었어요. 태호는 클럽에 왜 그런 옷을? 하며 말끝을 흐렸지만 지연은 왜? 안 어울려? 하며 웃었죠. 그 웃음이 태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기다림의 미소, 누군가를 위한 변화. 태호는 이제 확신했어요. 지연이 변한 건 민준 때문이야. 그 주말 태호는 지연의 가방을 몰래 확인했어요. 안에 새 향수와 립스틱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오늘 밤 기대해라고 적힌 거예요. 태호는 손이 떨렸어요. 누구한테 보낼 메모지지? 민준인가? 하지만 증거로 삼기엔 부족했어요. 지연이 돌아오자 태호는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죠. 지연은 쇼핑. 왜? 라고 대답했어요. 태호는 더 캐묻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의심이 커질수록 태호의 일상이 피곤해졌어요. 출근에서도 지연의 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변화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지연이 머리를 새로 염색하고 왔어요. 밝은 브라운으로 젊어 보이게 하려고 한 거예요. 어때? 변신이야 라고 말하며 웃었죠. 태호는 좋아. 그런데 왜 갑자기? 라고 했지만 지연은 그냥
심심해서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클럽 모임 사진에서 민준이 지연의 머리를 칭찬하는 댓글을 봤어요. 형수님, 머리 예뻐요. 그 댓글 아래 지연의 하트 이모티콘. 태호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행동으로 확인할 때가 됐어. 그 후로 지연은 늦은 밤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태호가 누구랑 채팅해? 라고 물으면 클럽 친구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화면을 보니 민준의 이름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태호는 그날부터 지연의 일상을 더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화장품, 옷, 향수, 미소. 모든 게 연결됐죠. 글램핑의 그 밤이 시작이었고 이제 변화는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태호는 다음 모임을 기다렸어요. 이번엔 증거를 잡아야 해.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후 태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7월이 되자 클럽에서 긴 캠핑을 계획했죠. 2박 3일로 외딴 숲속 깊은 캠핑장이었어요. 태호는 출발 전날 밤 온라인으로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배터리를 확인하고 지연의 배낭 안쪽 주머니에 몰래 넣었죠. 이번엔 증거를 잡아야 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하며 손이 떨렸지만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 차에 짐을 싣는데 지연이 이번 캠핑 기대돼. 산 공기 마시면 스트레스 풀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태호는 웃으며 응, 나도 그래. 아이들 데리고 잘 놀아야지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녹음기를 떠올렸죠. 민준의 아내 혜원이 클럽 모임에서 늘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게 신경 쓰였어요. 그녀를 동맹으로 삼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나니 오후가 됐어요. 회원들이 모여 바비큐를 준비했죠. 민주는 여전하게 지연 곁을 맴돌았어요. 형수님, 고기 구울 때 제가 도와줄게요. 불 조절은 제가 전문이에요 하며 웃었어요. 지연은 아, 네. 민준 씨 덕분에 편해요라고 대답하며 고기를 건넸죠. 태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아이들을 챙기며 여보, 물 좀 가져올까? 라고 물었지만 지연은 민준과 이야기하느라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불꽃놀이를 하고 모두 피곤해 텐트로 들어갔죠. 태호는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불편한 매트리스에 누워 지연의 숨소리를 듣다 보니 그녀가 살짝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났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걸 느꼈죠. 태호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디 가는 거지? 하며 5분쯤 기다렸다 따라 나갔어요. 밤숲은 고요했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지연의 실루엣이 개울 쪽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죠. 태호는 나뭇가지 밟지 않게 조심하며 뒤쫓았어요. 개울가 돌벤치에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 다가가자 민준이 형수님, 왔어요? 기다렸어요. 하며 손을 잡았죠. 태호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어요. 지연이 쉿 목소리 낮춰. 누가 들을라라고 속삭였어요. 민준은 걱정 마요. 모두 자고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산책로 끝에서 하며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죠. 지연은 응. 아이들 깨우기 전에. 태호는 피곤해서 늦게 일어날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태호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 둘이 포옹하는 걸 보며 태호는 돌아서서 텐트로 달려갔어요. 지연이 20분 후 돌아와 누울 때 태호는 잠든 척 눈을 감았죠. 그 밤 내내 잠이 안 왔어요. 내일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해 하며 이를 갈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일찍 일어났어요.
지연이 아이들 데리고 산책할게. 너 좀 더 잘하고 말하고 나갔죠. 태호는 배낭을 뒤져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 힘들었지만 재생을 눌렀죠.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클럽 모임의 잡담이었지만 곧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 다음에 아이들 없이 둘이만 가요. 서울 근교 호텔로라고 했죠. 지연이 좋아. 태호 출장 갈 때 맞춰서. 혜원은 의심 안 해. 라고 물었어요. 민준은 혜원은 모를 거야. 요즘 우울해 보여서 더 신경 안 써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호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호텔? 둘이만? 하며 녹음기를 꺼버렸죠.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캠핑 내내 태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어요. 저녁에 회원들이 모여 노래 부를 때 지연과 민준이 눈빛을 주고받는 걸 봤죠. 태호는 여보, 재미있어? 라고 물었지만 지연은 분위기 좋아라고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혜원을 연락할 결심을 했어요. 클럽 모임에서 혜원이 늘 혼자 앉아 우울한 표정을 짓는 걸 떠올렸죠. 태호는 카카오톡으로 혜원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클럽 관련해서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혜원은 다음날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카페에 도착한 혜원은 피곤한 얼굴로 앉았어요. 태호가 혜원 씨, 요즘 괜찮으세요? 모임에서 좀 외로워 보이시던데라고 물었어요. 혜원은 한숨을 쉬며 솔직히 말할게요. 민준 씨 때문에 그래요. 요즘 늦게 들어오고 전화할 때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아요. 라고 털어놨죠. 태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지연이 이상해서요. 민준 씨와 관련된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정말요? 나도 의심했어요. 민준 핸드폰을 몰래 봤는데 형수님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어요. 지연 씨예요. 라고 물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혜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같이 확인해요. 더 이상 속지 말아요. 라고 말했어요. 태호는 동맹이 생긴 기분이었죠. 며칠 후 혜원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태호 씨, 민준 핸드폰에서 캡처했어요. 봐야 할 거예요. 하며 사진을 첨부했죠. 태호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열었어요. 민준의 채팅방 스크린샷이었어요. 채팅방 이름은 우리 셋이었고 멤버는 지연, 민준, 그리고 서준이었어요. 서준은 클럽의 또 다른 회원, 싱글 남자였죠. 채팅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민준이 다음 주말 호텔 어때? 서준 너도 올래? 라고 했고 지연이 좋아. 태호는 출장 간다고 해. 혜원 언니는? 라고 물었어요. 서준은 나도 끼워줘. 지연 씨, 재미있을 거야 라고 답했죠. 더 내려보니 지연의 메시지. 걱정 마. 내 남편은 눈치 없어서 절대 모를 거야. 하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호는 그 말을 읽고 숨이 막혔어요. 이게 셋이서 하며 핸드폰을 던질 뻔했죠. 외로움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지연이 단순히 민준과 바람피는 게 아니었어요. 서준까지 끼어든 네트워크였죠. 태호는 혜원에게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혜원은 네, 민준이 잠든 틈에 봤어요. 우리 뭐 할까요? 라고 답했죠. 그날 저녁, 태호는 지연을 마주쳤어요. 지연이 오늘 피곤해 보이네. 캠핑 후유증? 라고 물었지만 태호는 그냥
일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그 채팅이 떠올라 속이 메스꺼웠죠. 밤에 지연이 샤워하러 간 사이 태호는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를 풀고 채팅방을 열어보니 우리 셋 방이 있었어요. 최근 메시지. 지연이 서준 오빠. 호텔 예약했어. 라고 보냈고 서준이 응, 뷰 좋은 방으로. 민준 형도 기대 중이라고 답했죠. 태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더 파헤쳐야 해 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혜원과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혜원이 서주는 클럽에서 지연 씨랑 자주 붙어 다니던 사람이에요.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태호는 우리 증거 더 모아요. 이혼 준비할게요 라고 결심을 밝혔죠.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요. 더 이상 참지 않을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호는 녹음기와 채팅 캡처를 정리했어요. 출근길에 그 파일들을 들으며 분노를 다스렸죠. 지연의 변화가 이제 이해됐어요. 향수, 옷, 미소. 모든 게 그 셋을 위한 거였어요. 저녁에 지연이 다음 클럽 모임 갈까? 라고 물었어요. 태호는 글쎄 바빠서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네가 왜 가고 싶은지 알아 했죠. 혜원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준이 오늘 서준과 통화했어요. 지연 씨 이야기 나왔어요 라고요. 태호는 그 네트워크를 파괴할 계획을 세웠어요. 직접 대면할 때를 기다렸죠. 클럽 모임 전에 지연의 배낭을 다시 확인했어요. 안에 호텔 예약 확인서가 들어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하며 태호는 증거를 사진 찍었어요. 그 주말 태호는 혜원과 함께 클럽 모임을 갔어요. 민준과 서준이 지연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봤죠. 태호는 참았어요. 저녁에 불가에 앉아 태호가 지연에게 여보, 요즘 행복해? 라고 물었어요. 지연은 응, 왜? 라고 웃었죠. 태호는 그 미소가 가짜로 느껴졌어요. 밤에 태호는 혜원에게 내일 대면해요. 증거 보여주고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혜원은 준비됐어요 라고 답했죠. 태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사랑했던 지연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배신의 그물이 점점 조여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지연이 산책 나간 틈에 타대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새 메시지. 민준이 오늘 밤 호텔에서 봐라고 보냈어요. 태호는 그걸 캡처하고 혜원에게 보냈죠. 이제 행동할 때예요 라고요. 혜원은 네, 같이 가요라고 대답했어요. 태호는 호텔 주소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어요. 지연이 돌아와 산책 다녀왔어. 상쾌해라고 말했지만 태호는 대답 없이 그녀를 봤어요. 그 눈빛에 지연이 살짝 당황했죠. 왜 그래? 라고 물었어요. 태호는 아무것도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곧 알게 될 거야 했어요. 그날 오후 태호와 혜원은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혜원이 민준이 출발했다고 해요. 지연 씨도 올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태호는 녹음기와 캡처를 들고 기다렸죠. 호텔 로비에서 민준과 서준이 나타났어요. 지연이 뒤따라 들어오는 걸 봤죠. 태호는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어요. 지연아, 여기서 뭐해? 라고 말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태호야? 너 왜? 라고 더듬었어요. 민준이 형님, 오해예요 라고 했지만 태호는 녹음기를 켜서 그들의 대화를 틀었어요. 지연이 그만해 라고 소리쳤죠. 혜원이 다가와 민준아, 끝났어 라고 말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드러났어요. 지연은 울며 미안해, 실수였어라고 했지만 태호는 실수? 셋이서 라고 소리쳤어요. 서준은 도망치려 했지만 혜원이 막았죠. 태호는 이혼하자라고 선언했어요. 그날 배신의 그물이 찢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짐을 쌌어요. 지연이 따라와 용서해줘라고 애원했지만 태호는 늦었어라고 말했어요. 혜원과 연락하며 우리 새로 시작해요 라고 했죠. 태호의 삶은 변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어요. 클럽은 해체됐고 태호는 아이들과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지연의 배신은 영원한 상처로 남았죠. 그 호텔 로비에서의 대면 후 태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지연이 울면서 따라오며 태호야, 제발 들어줘. 오해하라고 애원했지만 태호는 문을 닫고 들어갔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혜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혜원이 태호 씨, 증거 더 모아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라고 보냈죠.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아직 부족해. 더 확실한 걸 찾아야 해. 지연이 샤워실에 들어간 틈을 타 태호는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아이들 생일이었죠. 쉽게 풀렸어요. 데스크톱에 숨겨진 폴더를 발견한 순간 태호의 손이 멈췄어요. 폴더 이름은 추억이었지만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하니 지연이 민준과 함께 웃으며 셀카를 찍은 거예요. 민준의 팔이 지연의 어깨를 감싸고 지연의 눈빛이 행복해 보였어요. 태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계속 넘겼죠. 다음 사진은 지연이 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거였어요. 배경은 카페 창가 테이블이었죠. 이게 언제 찍은 거지? 하며 태호는 사진 속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어요. GPS 좌표가 나왔어요. 그 카페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지연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던 날짜와 맞았죠. 더 깊이 들어가니 모텔 사진이 나왔어요. 지연과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그리고 서준과 함께 바닷가에서 손을 잡은 사진도 있었어요. GPS가 제주도 해변을 가리켰죠. 지연이 출장 갔어라고 거짓말했던 그 주말이었어요. 태호는 사진들을 USB에 복사하며 이를 갈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라고 중얼거렸죠. 지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태호는 노트북을 닫고 잠든 척 누웠어요. 그녀가 옆에 누울 때 그 향수가 역겨웠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출근하며 그 사진들을 프린트했어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죠.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하며 주먹을 쥐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지연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오늘 일 어땠어? 라고 물었지만 태호는 피곤해라고 짧게 대답했죠. 아이들이 아빠 클럽 1주년 파티가 라고 물으니 태호는 응, 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8월에 클럽 창립 1주년 파티가 예정돼 있었죠. 지연은 그 소식을 듣고 눈이 반짝였어요. 나도 기대돼. 새 옷 사야겠어 라고 웃으며 말했죠. 태호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네가 왜 기대하는지 알아 했어요. 그 주말 지연이 쇼핑몰에 가서 새 드레스를 샀어요. 빨간색 미니 드레스에 하이힐까지 평소 스타일과 달랐죠. 집에 돌아와 입어보면 어때? 파티에 입을까? 라고 물었어요. 태호는 잘 어울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굴 위해 꾸미는 거지? 민준? 서준? 했어요. 지연은 네일숍에도 갔어요. 손톱을 빨갛게 칠하고 돌아와
파티 분위기 내 보려고라고 말했죠. 태호는 그 손톱을 보며 사진 속 지연의 손이 떠올랐어요. 민준의 손을 잡은 그 손이었죠. 파티 전날 밤 지연이 화장대 앞에서 메이크업을 하며 흥얼거리는 걸 봤어요. 내일 재미있겠다라고 중얼거렸죠. 태호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노트북에 증거 파일을 정리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채팅 캡처. 모두 날짜별로 정렬했죠. 내일이 내 끝이야 하며 파일을 USB에 담았어요. 파티 당일 캠핑장엔 클럽 회원들이 모였어요. 테이블에 음식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민준이 1주년 축하해요. 모두 덕분입니다. 하며 건배를 제안했어요. 지연은 새 드레스를 입고 민준 곁에 서서 웃었어요. 서준도 와서 지연 씨, 오늘 예뻐요라고 말했죠. 태호는 아이들을 챙기며 멀리서 지켜봤어요. 혜원이 태호에게 다가와 준비됐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파티 중반. 민준이 이제 클럽 추억 영상을 볼까요? 라고 말하며 프로젝터를 켰어요. 회원들이 박수를 쳤죠. 영상이 시작되려는 순간 태호가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저도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클럽의 진짜 추억이에요. 라고 말했죠. 모두가 의아한 눈빛으로 봤어요. 태호는 자신의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첫 번째 사진이 떴어요. 지연과 민준의 셀카, 날짜와 GPS가 표시됐죠. 이건 지난 3월 모텔에서 찍은 거예요 라고 태호가 설명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다음 사진은 서준과 지연의 카페 사진이었어요. 여긴 5월 지연이가 친구 만나러 갔다던 날이에요. 라고 했죠. 회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준이 태호 형님, 이게 무슨 말이라고 더듬었지만 태호는 무시하고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이들 없이 호텔 가자. 태호는 모를 거야 라고요. 민준의 대답도 들렸죠. 형수님, 좋아요라고. 마지막으로 채팅방 스크린샷이 나왔어요. 내 남편은 눈치 없어. 하하라는 지연의 메시지가 크게 보였죠. 캠핑장 전체가 고요해졌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죠. 혜원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녀가 민준에게 달려가 뺨을 때렸어요. 이 개자식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라고 소리쳤죠. 민준이 혜원아, 오해야 라고 변명했지만 혜원은 오해. 이 사진들이 오해야 하며 울었어요. 지연은 화면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며 태호야, 제발 똥라고 중얼거렸죠. 회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연 씨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태호에게 기어가며 무릎 꿇었어요. 태호야, 우리 따로 이야기하자. 아이들 때문에 제발 용서해라고 애원했죠. 태호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용서? 네가 날 바보로 만든 게 용서돼? 이 모든 게 끝났어. 우리 끝이야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아이들을 안아들고 가자, 집에 가자라고 했죠. 지연이 아이들아, 엄마 하며 손을 뻗었지만 태호는 돌아보지 않고 캠핑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지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태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차에 타서 아이들을 달래며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였죠. 혜원이 따라와 태호 씨, 잘했어요. 나도 이혼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태호는 고마워요. 혜원 씨라고 대답했죠. 집에 도착한 태호는 바로 변호사를 찾았어요. 다음 주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죠. 민준과 서준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걸었어요. 그놈들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졌어 하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니 판사가 명백한 배신 행위예요 라고 했죠. 지연은 변호사를 통해 아이들 양육권만이라도라고 요청했지만 태호는 네가 엄마 자격 없어라고 반박했어요. 재판 중 지연이 법정에 서서 미안해요, 태호 씨. 실수였어요 라고 울었지만 태호는 고개만 저었어요. 몇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태호에게 아이들 양육권이 주어졌죠. 민중과 서준은 벌금과 손해배상을 물었어요. 클럽은 그날 이후 해체됐어요. 회원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니 하며 뿔뿔이 흩어졌죠. 태호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해요라고 상사에게 말했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놀며 상처를 치유했죠. 아빠, 엄마 왜 안 와? 라고 아이들이 물을 때 태호는 엄마는 멀리 갔어. 하지만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라고 안아줬어요. 지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태호야,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아이들 잘 부탁해라고 적혀 있었죠. 태호는 그 편지를 읽고 구겼어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어요. 늦었어 하며 불태웠죠. 휴가 중 태호는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거짓이었어. 하지만 이제 자유야라고요. 아이들과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아빠, 재미있어. 라고 아이들이 웃었죠. 태호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태호는 일상에 집중했어요.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녁에 함께 밥 먹고 혜원과 가끔 연락했어요. 태호 씨,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네, 이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죠. 혜원은 민중과 이혼하고 새 출발을 했어요. 태호는 클럽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단 나으라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겨울이 되자 태호는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빠, 엄마 생각나? 라고 물으니 태호는 응. 하지만 이제 우리 셋이 행복하자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태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배신의 상처는 남았지만 새 삶을 향한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시간이 흘러 태호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주말에 아이들과 등산 가기. 산 정상에서 와 예뻐 라고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태호는 그 광경을 보며 이게 진짜 추억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연은 가끔 연락했지만 태호는 받지 않았어요. 끝났어 하며 번호를 차단했죠. 혜원이 재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태호 씨, 나 행복해요. 당신도 곧 찾을 거예요. 라고요. 태호는 축하해요 라고 답했지만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아이들이 크면 생각해 볼까 해요. 지금은 아이들과의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클럽 사건 후 태호는 사람들을 조심하게 됐어요. 이웃 모임에도 안 나갔죠. 대신 도서관에서 책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하며 책장을 넘겼어요. 봄이 오자 태호는 아이들과 벚꽃 구경 갔어요. 꽃이 피 흩날리는 길에서 아빠, 내년에도 오자라고 아이들이 말했죠. 태호는 그래, 매년 올게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태호의 새 시작이었어요. 배신의 아픔은 잊히지 않지만 앞으로의 날들이 밝아 보였어요. 태호의 일상이 안정되자 그는 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승진 제안이 왔어요. 태호 씨, 잘했어요 라고 상사가 칭찬했죠.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아빠 승진했어 라고 말하니 아이들이 박수쳤어요. 저녁에 케이크를 사서 축하했죠.
엄마 없어도 괜찮아? 라고 큰아이가 물었어요. 태호는 응, 아빠가 엄마 역할도 할게라고 안아줬어요. 지연의 소식을 가끔 들었어요. 그녀가 재혼했다는 소문이었죠. 태호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야 하며 넘겼어요. 여름 휴가에 아이들과 바다로 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기서 새 추억 만들자라고 말했죠.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걸 보며 태호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심이었어요. 가을에 학교 행사에 참석했어요. 아이들이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를 때 태호는 눈물이 고였어요. 내 아이들아 고마워하며 박수 쳤죠. 겨울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꾸몄어요. 산타가 올까? 라고 아이들이 물었어요. 태호는 응, 착한 아이들에게 와라고 말하며 선물을 숨겼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태호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새해엔 더 행복하자라고 다짐했어요. 태호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상처는 치유됐고 희망이 싹텄죠. 그 후로 태호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에 가서 선물을 나눴어요. 아빠, 기분 좋아라고 아이들이 말했죠. 태호는 응,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행복해라고 대답했어요. 혜원과 다시 만났어요. 그녀가 태호 씨, 이제 웃는 얼굴이네요. 라고 했죠. 태호는 네, 시간이 약이에요. 라고 웃었어요. 지연의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 사진 보내줄래? 라고요. 태호는 사진을 보내고 잘 지내라고 답했어요. 더 이상 원망은 없었어요. 과거는 과거야 하며 폰을 내려놓았어요. 새해 파티에서 태호는 아이들과 불꽃놀이를 봤어요. 와, 예뻐 라고 소리쳤죠. 그 불꽃처럼 태호의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클럽의 악몽은 끝났고 진짜 삶이 시작됐어요. 태호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어요.